1월 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상원이 조 바이든 부통령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재정 합의안을 압도적 표결로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전날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단판을 짓기 위해 정부 대표로 매코넬 원내대표와 만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상원이 가까스로 통과시킨 재정절벽 합의안에 대해 하원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리 여부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일단 2일 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계산년 새해엔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모두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식경제부는 올해 수출액이 5,705억 달러로 작년보다 4.1% 증가, 수입액은 5,4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안보다 7천억 원 이상 늘어난 보육 양육 예산이 이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0세에서 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 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2013년 새해 개장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첫 거래일을 앞두고 개장 시간이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폐장일로 거래를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2012년의 마무리를 기분 좋게 마감 지었습니다. 3대 지수가 1%대 랠리를 이어가면서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 하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원에서 재정절벽 합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지난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오늘 시장 추가 상승 이어가며 코스피 2,000선 안착할 수 있을지 오늘 전망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또 첫 거래일 매수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시청자분들께도 덕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예전 말로 속담을 한번 보시면요. 구슬은 껴야 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직접적으로 깨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슬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네.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구슬 자체 생산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2013년 첫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주요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다우 증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재정절벽 협상안을 놓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승인이 됐지만 지금 문제는 하원이겠죠.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상원 하원이라고 하면 윗상 그 아래 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상원과 하원에서 둘 다 과반수가 넘어야지만 표결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하원에서의 촉각을 조금 곤두세우고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 국민의 90%가 넘는 국민들은 지금 상원의 그런 승인 자체를 상당히 반기고 있죠. 그만큼 하원에서도 지금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은 재정절벽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놓을 전망치는 많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고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연소득으로 따졌을 때 부부 합산 45만 달러 그리고 개인으로 따지면 40만 달러 이상인 그에 대해서 어느 소득세율 자체를 35%에서 지금 39%로 늘리는 인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4억이 넘는 돈인데요. 그만큼 부유층을 위한 부자 증세가 실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종합 주가 지수로 보면 작년 11월 중순부터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인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미국 쪽 소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그거겠죠. 일단은 미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펼칠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보는 바로는요.
지금 11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절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 기조로 인해서 지금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만큼 지금은 재정절벽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기간의 매도세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 모습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세로 다시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지금은 외국인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자문형 랩에 대한 그런 매물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이번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어느 정도는 깨주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못 깨고 난 다음에 다시금 매도세가 출회가 되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기관의 매물이 지금 더욱더 나타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소량으로 적어지면서 다시금 투신권 그리고 연기금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금 뚫을 수 있는 아니면 기관의 매도세인지 아니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지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지금은 위에서 어느 정도 기존에 매집해 있던 물량은 기관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기관의 매도세 아니면 매수세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외국인의 매수세나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보다는 조금 비중이 적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투신권과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오늘도 지속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을 다시금 들 수 있는 힘은 투신권밖에 없죠. 투신권의 매수세 자체를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연말로 인해서 끝나는지 아니면 1월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1월 효과라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모든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강 후약 장세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키워드는 외국인의 수급보다 기관의 수급이다. 오늘도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어떤 종목 관심 가지면 좋을지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거의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상당히 4번 얘기를 했는데 그쵸? 4번 다 실패를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왔고 누구는 7.8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4.5입니다. 네. 이번에 한번 도전 또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뉴스에도 나왔죠. 그래서 뉴욕의 타임스퀘어 앞에서 싸이 그리고 노홍철 씨 그리고 유재석 씨가 공연을 펼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네. 미국에서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싸이가 신곡을 못 내는 이유는 브라질이나 아니면 중남미 국가에서 아직까지도 강남스타일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글로벌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세계화는 더욱더 추진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유튜브에 대한 누적 건수는 11억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0건당 2,000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매출만을 따졌을 때도 21억이 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만큼 지금은 4분기 매출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 빅뱅이 들어들인 수익권이 매출액 4분기에 지금 같은 경우 200억 정도로 산출이 된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싸이에 대한 효과 자체도 지금 4분기 매출에 긍정적으로 잡힐 전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4분기에는 좀 더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개선이 이루어지는 YG 엔터테인먼트에 주목해 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장 지금 눈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지금 투신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코스닥에서도 투신권과 연기금이 매수세가 주요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폭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띄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방 경직성을 띄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21선에 안착하는 모습 그만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월봉으로 한번 우리가 추세적인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봤을 때도 20에서는 지금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쌍바닥권을 형성하고 난 다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래량적인 측면을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물량 자체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매수권을 조금 임하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59,000원대의 지지가 한번 나왔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일봉으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적적인 개선세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관의 수급 또한 긍정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가인 61,500원이죠. 61,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공략을 해보시는 방법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말씀을 드렸듯이 59,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손절하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방법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고점이었던 8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자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장 먼저 AS 받아볼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26일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도 잘 좋고 현재 흐름도 양호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28일 날 네. 주가가 장중에 10%까지 한번 그쵸.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들러 그룹에서 네. 장내 매수를 통해서 제일 주주로 나서기 위한 그런 단계를 수순을 밟고 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그 현대그룹과 그다음에 신들러그룹 간의 어떤 지분 확보 경쟁 자체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송을 가고 그다음에 또 서로 간에 지분 확보 경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봤을 때 당분간은 주가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지거나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골 메뉴로 그 지분 경쟁이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시장이 이제 좀 아무래도 회복세를 타고 있고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무난하게 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요번에 주가 상승이 계속 좀 나왔기 때문에 투자 과열 조치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한 3일간은 거래가 30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나 뭐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목표치까지는 그냥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바람직할 듯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어느 업종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저희가 미리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기관의 매수 종목에 좀 관심을 갖자. 앞서 이상로 전문위원도 외국인의 수급보다 기관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관 매수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지금 여건 자체가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지수가 21선 너머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하고 코스닥 시장을 비교해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라면은 저는 단연코 코스닥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거래소 시장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그 21선 추세를 우리가 흔히
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그 전환을 구분하는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21선을 넘어서고 올라선 지가 꽤 됐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회복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계속해서 약세를 타다가 최근 들어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면서 살려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만한 폭이 많고 흐름 자체도 좋아질 만한 여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기존의 주식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사들이게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관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특히 그렇게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 새로운 종목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롭게 발굴을 해내서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 기존의 주식들이 자꾸만 매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아직도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종목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쭉 좀 살펴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 SM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앞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많이 매도를 했었고 상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다고 판단을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하지만은 그럼으로써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크다는 것이죠. 화면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해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내리면은 그 낙폭 과대라는 것이 재료가 돼서 결국 주가를 또 다시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또 일정 부분 상승을 하면 저항을 받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는 건 상당히 큰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매수가 늘기 시작했고요. 또 반등도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다 할 반전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왔던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12월 초까지 급등세를 탔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많이 거친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저점에서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회복세를 타기 시작하고요. 또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한다면은 전 고점을 넘어선다든지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이 스마트폰 관련주는 부품주 쪽에 대표적인 주식인 멜파스가 있겠는데요.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살려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높고 또 다시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꾸준한 상승을 이루어내기가 쉽고요. 또 최근 들어서 그 모바일 게임 쪽도 그동안 많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급락 이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빌 같은 경우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급락 이후에 손바꿈 현상이 발생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에 따라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더라도 이격을 좁힌다든지 뭐 이런 식의 대응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신년 초에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형 종목군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보죠.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유진기업인데요. 뭐 기관 매수 종목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종하고는 조금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네. 앞으로 이제 기관 매수 연계가 되는 종목들을 계속 소개를 드릴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래소 소속이긴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종 못지않게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마트를 매각을 하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6천억 넘는 현금이 유입되면서 거기에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부채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또 여타 기타 그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뭐 가지고 있던 어떤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좀 정리를 하면서 재무 구조를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수급도 그에 따라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850원에서 2,95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300원 정도 전고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유진 기업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성총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원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성총놈 신창환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하여튼 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네. 너무나 많은 선물 받아가지고 감사하고요. 문자를 한 500통 받은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요? 네, 자 2013년 새해 첫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도 급등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전망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적극적인 현금화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네. 결벽이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호재는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관건은 그 사이 우리 프로그램 매수였거든요. 예,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연기금 공단이라든지 그런 이런 공단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마지막 날 조금 줄었어요. 17조 8천까지 갔다가 17조 7천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상승은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수의 그 한 상승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17조 이상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저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두들겨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그 전예로 봤을 때 보통 한 이제 이 과거가 한 13일 정도인데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오늘까지 한 11일 정도 되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현금화에 조금 줄여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절대 죽은 그런 자리는 아니고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특히 OBV의 추세 방향으로 봤을 때 OBV가 시그널 하방 이탈하는 쪽으로 이탈하는 그날까지는 주식은 계속 방망이를 휘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아직까지도 펄펄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죽은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지만 수익이 크게 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쪽에 양봉과 앞쪽에 음봉 연속으로 나오면 주가는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자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61일평 자체가 이제 오늘 고점이죠. 고점을 치고 있는데 과연 이제 61일평 꼬리 쪽에 아래쪽에 하방 이탈할 때 주가가 상방할 것이냐 하방할 것이냐 이제 이게 가장 큰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횡보 후에 조금 눌림목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일평은 이미 둔탁해졌고 5일일평 둔탁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21일평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10일 정도 있으면 주가가 굉장히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크게 떠봐야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제가 볼 때 한 8포인트 정도 한 8에나 10 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볼 때 전고점 갱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갱신을 하지 않을까 보지만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자체를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너무 대응을 하면 안 되고 예측해서 어느 정도 도박기가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원래 그 화두를 전기전자도 물론 좋지만 저는 에너지 관련 주식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실 때 장 자체를 너무 관건적으로 보죠. 오늘 현금화에 좀 주력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제가 볼 때 크게 믿을 거는 뭐 없습니다. 미 증시 한번 잠시 볼 것 같으면 다우존스 지수가 큰 폭의 음봉과 큰 폭의 양봉 마주보기 했기 때문에 장 자체 우리나라에게 큰 뭐 연속적인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하루 장 자체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판다. 결론은 살 때는 넉넉한 마음으로 저점에 사야 되고 고점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또 삼성전자였거든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기대를 올리면서 주가의 상승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가 전환선 5일 만에 주가 반격을 시켰는데요. 삼성전자의 전고점의 저항이 오늘 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뜨는 것이냐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한번 쉬어갈 자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장이 최고의 반격이 있을 때 119, 119일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150만 원은 당분간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여력있지만 한번 크게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한번 DMI를 봤을 때 원래 한번 접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땡긴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선 관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장의 왜곡은 그 대신 상승할 때 왜곡은 하락할 때도 왜곡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방망이라 계속 짧게 잡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선물의 무게중심이 265에 있거든요. 265에서 266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선물이 지속적으로 뜨기에는 이 아래쪽에 매물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무게중심을 다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공격적인 콜보다는 짧은 콜로 치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을 또 한 번 볼 것 같으면 오늘 피봇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봇으로 볼 것 같으면 이번 주의 장 자체는 거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210에서 일단 저항이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의 저항이 한번 크게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이번 주에 저는 장이 다시 한 1990까지도 한번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이번 주는 1990에서 2014의 박스권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시황을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 212에 왔을 때는 단기 오버슈팅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목균형표 주봉으로 봐서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번이나 지금 인위적인 구름 자체가 지금 보면 전부 인위적인 모양이 많이 보이거든요. 인위적이란 것은 주가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마이신을 쓸 때 마신을 쓰고 마이신이 안 들으면 항생제가 안 들으면 그때보다 대책이 없듯이 지금 주가의 상승은 특히 그 선물 종가 올리는 그런 모양에서는 항생제적인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고객 같은 경우에 인위적으로 18조로 올려놨는데요. 이거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수출이 뭐 작년에 비해서 할 때도 전부 통신 한 분야거든요. 나머지 분야는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원달러 강세,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굉장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뭐 언뜻 보면 주가가 고점이니까 조정이 굉장히 있을 걸로 보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큰 폭의 하락, 큰 폭 대세 하락 떠들었다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극한다고 수익이 많이 날 자리냐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뭐 크게 나고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고 잘못 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5% 10% 바로 물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장세에 여러분 보다시피 무게중심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종료의 무게중심 자체가 1980포인트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1890에 있다는 것은 지금 장이 총 2000포인트 가까이에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장세가 체감지수보다는 굉장히 한 20포인트 높다. 결론은 뭐냐면 자그마한 악재에도 20, 30포인트 떨어지는 20, 30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저때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는 굉장히 두들겨 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표를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장고장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표는 뭡니까? 잃어버린 돈을 찾는 해를 찾자. 잃어버린 돈, 내 돈을 찾자 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1등 주식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익을 말하려 제가 상세히 이야기했죠.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주식만 계속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죽어가는 그날,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20일 이평이라도 꺾이고 기준선 이하가는 그날까지는 주식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계속 살아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구분은 왔다. 구분응선은 왔다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예, 구분응선은 왔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기준선이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일주일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짧은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 제가 12월부터 여러분에게 주식하고 선물 문자 서비스를 했는데 인원이 차가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에 전산을 보강을 했어요. 전산 보강했으니까 20명 한정으로 추가적으로 받겠습니다. 20명 정도 추가적으로 주식 선물 문자 인원을 받을 테니까 여러분 서울경제TV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동안 수익이 거의 한 15% 정도는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종합주가가 빠지면 저도 수익을 못 냅니다만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수익이 조금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짧게 방망이를 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고 올해도 누차했습니다. 올해는 1등 주식만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등 주식만 올해도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감독원은 반성해야 됩니다. 테마주로 작전했는 분들 뻥철수부터 다 영창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여러분 국회에서 증권거래 선물세가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선물 거래세가 부활한다면 저는 방송을 접고 국회 앞에서 1인 단독 시위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실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자신 없는 분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짧게 방망이 아침에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하셔야 된다. 하루에 일교차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의 하이라이트 전 글로벌 증시에 좋은 것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에 폭등 장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여러분 중국 증시, 삼성전자 두 파트만 보면은 꼼꼼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을 섬기면서 더욱더 사랑하는 청송촌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님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갭상승 이후 음봉이 나올 수 있겠다. 오늘도 현금화에 주력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N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증권시장 첫날을 신나게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최근 추천받은 종목들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2013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주는 STX 패너셔입니다. 제가 현재 한 9종목 추천했는데 한 8종목이 조금씩 상승 중입니다. 현재 STX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벌크선 회사이자 세계 5위권의 선단 운용사입니다.
벌크선 500여 척을 소유한 자산 7조 원대의 회사이자 현재 그 부채 5조 원을 제외하면 순자산이 약 2조 원대인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인 현대글로비스, 삼성 SDS, GS그룹 등 5대 회사가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주관사는 세계적인 회사로 모건 스탠리스와 스탠다드 차트로 선정이 되었고요. 국내 최대의 벌크 선사를 국내 대기업들이 인수 의향을 비침에 따라 향후 빅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STX 페노션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트 보겠습니다. 그 현재 도표를 보시면 기간 쪽에서 2주 연속 순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시면 2주 연속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그 차트상 1차 상승 후 2차 상승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현재 대폭 증가하고 있고요. MACD 오실레이트도 양봉 전환하고 있습니다. 심리도도 60이라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급등주라 일주일이 되겠고요. 매수가는 5일선 부근인 4,250원에서 4,7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두 번으로 나누어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6,000원인데 저는 항상 200원 싸게 드립니다. 약 5,800원에서 5,900원이 오시면 과감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5일선 부분인 4,200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이 났을 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침 시초가의 상한가 근처에 있다가 지금 7%대인데 되도록 밀렸을 때 보합이나 저 밑에 부분에서 수익을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수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RBK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축소되며 반도체 기술 기반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80만 원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CJ 오쇼핑.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330억 원으로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대양전기공업, 주력 산업인 선박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투자액은 역시 바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LG디스플레이, 동사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를 충분히 반영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다. 계절적 비수기 및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진행되는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빠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48,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동원산업. 동원산업은 원양 어업 및 수산 가공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연안국 중심의 조업 규제 확대로 업가는 중장기 강세가 유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45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순서는 R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주요 증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재정절벽 협상에 타협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3재 지수 모두 1%대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 마감하면서 애플과 휴렛패커드가 4%에 상승하는 등 기술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주요국 제조업 및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중국 쪽 지표가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쪽 경제지표 부진함을 상쇄할 전망입니다. 또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 규제 유지 등으로 상승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재정절벽 관련 리스크 완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RBK 투자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제시하셨는데 간략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축소되면서 안정적인 사업부가 비중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의 수직 계열화로서 반도체 기술의 부품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TV, 휴대폰 그리고 소비자용 제품의 혁신 개발 속도에 있어서 타사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창출된 ARM 아키텍처 기반의 서버 및 PC 프로세서 시장이 향후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버 및 PC용 ARM 프로세서는 저전력을 장점으로 2015년 서버 및 PC 프로세서 시장에 각각 10%와 8%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RM 아키텍처 AP를 제작하고 있고 스탠드 언론 기준 AP 시장 점유율 67.4%로 1위인 삼성전자는 이에 수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2015년 시스템 LSI 사업부 서버 및 PC용 ARM 프로세서 매출은 24.9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하반기 이후에 애플향 AP 출하량이 60% 이상 감소해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인텔 그리고 ARM의 AP 성능 향상 경쟁은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 신규 창출로 이어져서 모바일 디램 및 낸드 등 부품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글로벌 피어 및 과거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매도보다는 조정시 비중 확대를 공고합니다. 투자에게는 매수 유지 180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동시호가 양시장 모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2013년 새해 첫 거래입니다.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오늘 2013년도 첫 개장일입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하면서 종료일은 3시에 똑같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 중국과 일본 증시는 좀 휴장 마감을 합니다. 전국 한 2,000 곳에 대한 무료 무선랜에 대한 개통 오늘 이제 있을 예정이고요. 또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ISM 이제 제조업 지수 이제 발표가 이제 나오는데 미국 실물 경제인 대표적인 선행지수로서 주식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FOMC 이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또 시장에 대한 이제 또 방향성 또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연말 동안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죠. 미국에 있는 상원 재정절벽 합의안 도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원은 이제 아직까지는 표결을 좀 연기한 상태이고 또 이에 따른 이제 재정절벽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4일 날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이제 첫 거래일 이제 예상 지수가 현재 시각 기준으로 2010포인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월 코스피는 이제 정강 후약이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코스피는 1970포인트부터 2050포인트까지 밴드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매수세와 또 중국에 대한 중국과 유럽 경기 기대감으로서 1월 초에 2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추세적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건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움직인다는 것, 또 미국 재정절벽과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 또 유럽계 자금의 매수 강도가 약화가 되면서 추세적 상승을 좀 제한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는 미리 선반영이 되어질 수도 있다. 결국엔 갭상승 이후에 수급 주체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여기서 투신권들과 또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증권과 건설 혹은 금융섹터, 지수 트로이카 업종을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는지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향을 한번 놓고 본다면요. 아직까지는 단기 수급이 꼬일 상황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 흐름에서는 선수비한 이후에 공격 관점에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들, 철강과
화학, 그리고 조선 업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숫자 1이라는 숫자는 늘 설레임과 우리가 함께합니다. 2013년 첫 거래, 많은 투자자분들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거래를 시작하는데 2013년도에 대한 첫 단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 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다 또 한국 경제의 저성장의 부담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정부에 대한 기대와 여전히 차고 넘치는 유동성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또 더욱이 지난 연말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미국 재정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합의안까지 나타나면서 당분간 안도 랠리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수 동향을 놓고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재정 절벽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 이외의 협상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할 때 이제 주의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지금 야당이 이제 장악 중인 하원 쪽 여부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한다면은 역시나 1월 증시는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좀 필요한 때이고 또 증시 경험 가운데 막연한 예측은 우리가 빗나가는 화살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화살을 쏠 때 한 호흡을 쉬고 안전대 상태에서 집중해서 쏴야지만 관역에 우리가 정확히 맞출 수 있는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바닥과 천장을 예측하기 전에 증시에 대한 주변 여건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예상 지수 코스피는 2010포인트, 코스닥은 한 500포인트에 이제 놓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만약에 오늘 500포인트 구간대를 안착을 한다면은 그동안에 저항이 되어졌던 이 5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첫 스타트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는 코스닥은 500포인트를 기준으로 시장에서 상단 구간대를 버텨내줄 수 있는지 혹은 이탈이 되는지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를 확인하되 일단 저항 자리를 잡는다면 2020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저항 자리, 그리고 상단 밴드는 205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수급 주체를 확인하고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선별적인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무리한 진입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표적이 보일 때까지 또 투신권들이 2천억 이상의 매수를 보여줄 때까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첫 거래일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